남편에게 알리겠다. 또 모자란 남자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내연녀를 협박한 협박 남성. 알고 보니 이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참 왜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2016년 남성 A씨 33살. 앞날이 창창한 이분이요 말이에요. 우리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 이 내연녀도 참 암심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분이 왜 저런 남성에게 엮였습니까? 내연녀를 협박해서 2,659만 원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양다리도 모자라서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A씨는요, 내연녀 B씨를 만나면서 또 다른 여성 C씨와 결혼을 전제해서 교제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C씨에게 합의금을 내지 못해 수배됐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속여서 총 1,368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아이까지 있는, 애까지 있는 애 아빠였어요. 이야, 내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유부남은요, 캠핑카 사업, 옷가게 운영을 미끼로 여성 3명에게 총 1억 2,928만 원의 사기를 쳤습니다. 재판부가 이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다. 특히 내연녀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지금 이 남성 특히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면서 네. 2,659만 원 여성에게 내연녀에게 뜯어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나모르게 여성의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했기도 했고 이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자 주택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서 협박까지 했어요. 네, 사실 자기와 이제 내연 관계에 있는 그 여성의 그 약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돈을 갈취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재질이 불량하다 하는 게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협박을 한 게 근 한 62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2,659만 원의 피해를 갖다가 발생시킨 거니까요. 아주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보면 그 여성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자기가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지배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자기 이제 남편이나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건데 자기 몰래 이제 만났다 이런 걸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폭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을 베란다의 배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을 침입하는 이런 행동까지 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집착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거짓말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입에 그냥 거짓말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이 붙으면 점점 그 피해자들이 여러 사람으로 이제 확산되는데 그런 걸 보면 또 다른 여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이제 또 돈을 갖다 갈취하고, 그리고 다른 3명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갈취한 거 보면 이런 거짓말로 예. 인한 사기에 굉장히 상습화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범죄 심리에 대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남성이 지금 애 있는 유부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상한 아빠이고 자상한 남편인 척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연관계에 있는 내연녀에게 왜 나 몰래 너네 가족 만나냐, 남편에게 알리겠다. 아니 이런 이중적인 범죄 심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보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모든 것을 갖다 자기 위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자기는 절대 이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해자를 아주 지독하게 이제 지배하고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인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유부남 있잖아요. 협박범의 애나 아내가 어느 날 아빠가 징역 3년 구속됐다. 어떻게 바라볼까? 그 애는 무슨 잘못일까? 걱정이 되는데 최진용 변호사님, 징역 3년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3년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남자 꽃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부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부녀인 그 약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 한 2,600여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뭐 돈을 빌려달라 속여서 그 피해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 예. 또 거기다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3명으로부터 1억 3천. 피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그 대충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산범죄는 1억에 징역 1년 이렇게 보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금액이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실형 3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있어서 이 양형 이유 같은 경우에도 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합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을 공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피해 횟수가 특히 그 비여성에 대해서는 620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이 피해 여성에 예. 대한 어떤 인권 침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징역 3년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약해요. 1년 1심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실형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검찰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 항소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검찰도 좀 너무 약하게 구형했고 재판부도 너무 약하게 한 게 이 남성이 지금 3명의 여성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첫 번째 여성, 두 번째 여성, 자기 아내. 3명의 여성의 인생을 망쳤는데 징역 3년 살고 나온다.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